반갑습니다. 대구에서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철학관의 자리를 지키며 수많은 인생의 명암을 함께 살펴온 역학자입니다. 저 또한 1964년생 갑진생 용띠로서 2026년 병오년의 이 뜨겁고 강렬한 화기를 마주하니 흐르는 세월의 물결이 화살보다 빠르다는 옛말이 가슴 깊숙이 절실히 다가옵니다. 오늘 이 자리는 1960년생 경자생 쥐띠 선생님들의 고귀한 인연을 위해 정성껏 마련했습니다. 어느덧 67세를 바라보는 66세라는 인생의 깊은 지혜가 농익은 연세에 접어드시면서 가끔은 지나온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 때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하늘의 보살핌과 길신의 축복을 통해 큰 위로와 새로운 용기를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강론에 앞서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선생님께서 꼭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망 하나를 정성스럽게 남겨주십시오. 저도 대구의 상담실에서 선생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하늘문을 열도록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1960년에 태어나신 경자생 선생님들은 명리학적으로 백서 즉 하얀 지의 기운을 타고나신 분들입니다. 경금의 강직한 결단력과 자수의 맑고 깊은 지혜가 만나 평생을 부지런히 움직이며 가문의 기틀을 닦고 실속을 챙겨온 영민한 제사들이시기도 합니다. 이제 2026년 병오년 66세라는 인생의 참된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시점에 서 계신 선생님의 삶은 한겨울의 차가운 눈 속에서도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는 고요한 대지와 같습니다. 젊은 시절 거친 풍파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자식을 건사하느라 남몰래 짊어지셨던 그 무거운 책임감은 이제 하늘의 신비로운 복록이 되어 선생님의 말년을 더욱 풍요롭고 명예롭게 수호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경자생 선생님들의 가장 큰 명리학적 특징은 두뇌 회전이 빠르고 사리분별이 명확하며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내는 탁월한 생존 본능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66세라는 연세에 이러한 기운이 날선 예민함이 아닌 삶의 깊은 통찰로 빛나기 위해서는 나를 돕는 은밀한 기운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천덕기인입니다. 경금 일간을 가진 경자생 선생님에게는 사주의 특정한 글자가 조화를 이룰 때 하늘의 큰 덕이 임하여 재난을 피하게 해줍니다. 대구에서 25년간 수많은 상담을 하며 느낀 것은 경자생 선생님들은 유독 위기의 순간에 하늘이 돕는 기운으로 큰 병을 피하거나 경제적 손실을 막아내는 은덕을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천덕기인이 선생님의 말년을 든든하게 보호하고 있음을 굳게 믿으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경자생 선생님의 사회적 품격과 노후의 안정을 지켜주는 보배로운 기운은 바로 금요록입니다. 이름처럼 황금가마를 뜻하는 이 길씨는 선생님이 굳이 목소리를 높여 구하지 않아도 삶의 수준이 고결하게 유지되는 신비로운 기운입니다. 66세 이후의 삶에서 경제적 자존심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데 금요록의 가호를 받는 선생님은 늘 주변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위치에 서게 되고 배우자와의 금슬 또한 깊어지는 복이 연결됩니다. 금요록의 기운은 선생님이 쌓아온 인품을 더욱 빛나게 해주며 선생님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말년의 품위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자생 선생님의 지혜와 영적인 치유 능력을 상징하는 천의기인입니다. 명리학에서 천의는 하늘의 의사를 뜻하며 경자생 특유의 맑은 기운과 만나면 그 위력이 배가 됩니다. 66세 이후에는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온이 중요한데 천의기인이 선생님을 돕고 있으면 본인의 건강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해안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지혜를 건네며 마음을 치유해주는 덕망 있는 어른이 됩니다.
천의기인의 기운은 선생님의 기력을 보충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게 하여 병마가 감히 근접하지 못하도록 선생님의 곁을 밤낮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고독을 지혜로 승화시키고 학문적 성취를 더해주는 학당기인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명리학에서 학당은 배움의 등불을 뜻하며 정신적인 성숙을 이루게 하는 귀한 기운입니다. 경자생 선생님들은 평생 총명함을 무기로 사셨기에 말년에 이 학당의 기운이 발현되면 서예나 문학 혹은 저처럼 역학 공부에서 깊은 재미와 성취를 보게 됩니다. 학당기인이 선생님을 돕고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조차 지루함이 아닌 지적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며 세상의 소란함에서 한 걸음 물러나 고고한 선비의 인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학당기인의 기운이 선생님의 정신을 맑게 닦아주며 지혜로운 어른으로서의 권위를 밤낮으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기치 못한 도움과 주변의 지지를 끌어오는 협록입니다. 경금에게는 미토와 축토 사이에서 흐르는 협록의 기운이 있는데 이는 좌우에서 록봉을 받쳐준다는 뜻처럼 선생님이 굳이 손을 내밀지 않아도 친구나 형제 혹은 자손들이 선생님의 형편을 살피고 돕는 기운입니다. 66세 이후의 삶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있다는 것은 큰 복인데 협록의 가호를 받는 선생님은 늘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경제적으로도 보이지 않는 조력이 끊이지 않는 복이 따릅니다. 평소에 신의를 지켜오신 선생님의 사주에는 이 협록의 복락이 이미 가득 차 있으며 이 길신이 선생님의 생활을 따뜻한 울타리처럼 감싸며 돕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이라는 험난한 대양을 건너오시느라 선생님께서는 때론 남모를 배신감에 눈물 짓고 때론 너무 강직해서 부러지는 상처를 입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리학의 깊은 이치로 볼 때 그 모든 고초는 선생님이라는 차가운 금속을 더욱 견고하고 귀한 복음으로 재련하기 위한 신의 섭리였습니다. 우리가 귀인과 길신의 존재를 믿고 감사해야 하는 까닭은 그것이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파동을 긍정의 주파수로 맞출 때 대자연의 거대한 울로가 선생님께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서 25년 동안 철학관을 지키며 제가 목격한 단 하나의 진실은 운명은 내가 어떤 마음의 그릇을 닦느냐에 따라 담기는 복의 양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길신이 선생님을 돕고 있다는 그 확신이 기적을 만듭니다. 명리학의 정수는 나에게 허락된 그릇을 깨닫고 그 크기만큼 넉넉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안문지족의 미학에 있습니다. 66세의 경자생 선생님들은 이미 거친 겨울을 견디고 새봄을 준비하시는 위대한 개척자이십니다. 이제 와서 남의 그릇을 탐내거나 세속적인 욕심에 매달리는 것은 모처럼 찾아온 길신의 기운을 스스로 쫓아버리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얀 쥐가 창고의 곡식을 아끼며 내일을 준비하듯 선생님의 삶도 이제는 채우기보다 비우는 지혜를 실천하셔야 합니다. 욕심을 드러낸 그 빈자리야말로 귀인들이 내려와 차를 마시는 가장 향기로운 자리가 되며 그 비움 속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담긴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운명은 하늘이 써준 시나리오 같지만 그 시를 아름답게 낭송하는 주인공은 오직 선생님 자신이십니다. 66세라는 연세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의 힘이 운명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원망보다는 칭찬을, 불평보다는 축복을 입버릇처럼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고맙다, 이만하면 훌륭하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순간 사주 속에 숨어있던 흉한 기운들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천덕기인과 금요록의 상서로운 기운이 선생님의 남은 여정을 황금빛으로 채색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그릇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 안을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차로 채우면 그것이 바로 극락이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저 또한 1964년생 갑진생 용띠로서 인생의 덧없음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대구의 상담실 마당에서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며 내리는 결론은 말년의 진정한 갑부는 금고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함을 얻고 주변 사람들에게 귀인이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1960년생 경자생 선생님의 사주에는 이미 하늘의 보살핌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천덕의 복록이 사고를 막아주고 금요의 위험이 품격을 부르며 학당의 기운이 지혜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길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선생님을 돕고 있음을 한시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이라는 하루를 인생의 가장 찬란한 선물이라 여기고 귀하게 다루시라는 것입니다. 66세의 삶은 저물어가는 태양이 아니라 온 세상을 고요하고 은은하게 비추는 가장 장엄한 달빛입니다. 선생님의 그릇에 담긴 깊은 인생의 정수를 주변과 나누며 남은 여정을 당당하고 품격 있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선생님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평온하고 고귀할 것입니다. 대구의 철학관 기둥 아래에서 선생님의 건강과 만복을 위해 매일 새벽 정화수를 갈아올리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삶의 지도를 바꿔줄 소중한 인연인 귀인을 내 곁으로 불러들이고 그 고귀한 존재를 알아보는 안목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첫째로 누군가의 고달픈 인생길에 내가 먼저 시원한 샘물이 되어주겠다는 자비로운 소원을 가슴 깊이 품어야 그 향기에 이끌린 귀한 인연이 비로소 내 삶의 뜰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둘째로 지극히 작은 일에도 고맙다는 인사를 숨쉬듯 건네며 긍정의 파동을 일으키면 내 주변의 탁한 공기가 맑게 정화되어 해로운 인연은 제 발로 물러가고 복된 기운을 가진 인연들이 꽃을 찾아온 나비처럼 모여들게 됩니다. 셋째로 참된 귀인은 눈을 현혹하는 화려한 거치장이 아니라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될 때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며 뼈아픈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임을 통찰하고 그 진심의 깊이를 반드시 헤아려야 합니다. 넷째로 자신의 내면을 고요하고 깊은 지혜의 샘으로 가꾸고 스스로를 귀하게 대우하며 사랑할 때 비로소 그 고결한 결에 어울리는 높은 수준의 귀인이 내 인생의 울타리를 넘보게 됩니다. 다섯째로 타인의 부족함보다 숨어있는 재능을 먼저 발견하여 진심으로 추겨 세우는 습관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잠든 귀인의 기질을 흔들어 깨우는 가장 강력한 명리학적 비방이 됩니다. 여섯째로 지나가는 말로 뱉은 사소한 약속조차 천금의 가치로 여기며 신의의 탑을 정성껏 쌓아가는 정직한 삶의 태도는 보이지 않는 운명의 끈이 되어 귀인과의 인연을 그 무엇보다 단단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곱째로 누군가를 탓하는 원망의 말과 부정적인 기운을 과감히 씻어내고 늘 온화한 표정과 여유를 잃지 않는 것만으로도 내 사주 속의 길신들이 제 기운을 발휘하여 상서로운 인연을 불러들이는 마중물이 됩니다. 여덟째로 나의 기운을 흐리게 하거나 마음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인연을 과감히 끊어낼 줄 아는 결단력이 있어야 새로운 귀인이 편히 앉아 쉴 수 있는 청정한 자리가 마련되는 법입니다. 아홉째로 귀인은 뜻밖의 장소나 아주 평범한 일상의 만남 속에 보석처럼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 스쳐가는 작은 인연 하나도 소홀히 대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는 지극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귀인의 복이라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이 투영되어 나타나는 거울임을 깨달아 매일 아침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선한 의지와 자비로운 성품을 다지는 것이야말로 인연법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혹시 지금 해결되지 않는 가슴 속의 멍울이나 사주상의 특정 귀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선생님의 사연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소중한 법연이며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인생의 숙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선생님의 마음속에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더할 나위 없는 보람입니다. 부디 옥체 강건하시고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명리학의 진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 모두에게 하늘의 가호가 가득하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